바른리본TV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이죠. 왕이 된 싸가지 코칭 코너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80번째이고 벌을 줄 때와 별을 줄 때, 별을 줄 때와 벌을 줄 때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야 될까? 특히 벌을 주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좀 다뤄봅니다. 싸가지 코칭을 받으러 오는 부모들 중에는 한국에 들어온 모든 육아서를 독파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자식 잘 키워보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고 열심히 책을 읽고 교양 강좌를 듣고 알려주는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잘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 다 큰 자녀가 된 그 아이들로부터 역반응을 경험했을 때 예의도 없고 개념도 없고 대들고 반박하고 깨어러 터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중독에 빠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만나보면 잘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는 왜 저럴까? 그런 회의감에 또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뭔가 대안을 찾던 과정에 또 책을 찾으러 갔다가 싸가지라는 이 말에 꽂혀서 그 책을 읽고 왔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싸가지라는 이 코칭, 싸가지 코칭을 한다는 뉘앙스를 들으면 아이들의 행동구조를 바로 잡는 법, 그 중에 특히 벌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벌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효과 있게 벌을 주는지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요즘 부모들은요, 아이들에게 벌을 준다는 개념 자체가 익숙지 않을 겁니다. 벌을 주는 부모들인데 오히려 벌벌 뜨는, 벌 주는 부모가 도리어 벌벌 뜨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벌을 선뜻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무슨 상처를 남길까라는 우려가 있고 그 벌로 인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역반응이 오면 어떻게 할까?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 커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벌이라는 개념은요, 페널티라는 개념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두 가지 기둥에 해당이 되죠. 자, 하나는 보상이고 하나는 벌인데 보상과 벌은 행동주의 심리학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됩니다. 자, 보상은 긍정적인 행동, 좋은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상이라고 그러고 벌이라는 개념은 부정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그럴 때 쓰는 것들이 벌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상을 통해서 플러스 시키고 벌을 통해서 마이너스 시키는 이 방식.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고 이런 일관된 양육 어떤 패턴, 양육 방침이 있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벌을 주는 기준과 별을 주는 기준이 혼돈되어 있다. 개념이 맞지 않다. 벌을 줘야 될 때 별을 준다든지 별을 줘야 될 때 벌을 준다든지 이러면 일관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일관성의 상실은 부모가 권위를 상실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로 작동이 되겠죠. 또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 벌을 자꾸 주고 싶다, 뭔가 어떤 효과가 있는 법을 확실하게 그냥 한 방에 고치는 그런 벌을 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벌을 줄 때는요, 내가 그래도 관계적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갖게 돼 있고 어떤 일종의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벌을 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진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벌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역반응을 초래하거나 아이에게 어떤 명분을 제공할 위험이 다분합니다. 원치도 않는 별, 황당한 별, 근거도 없는 벌을 이렇게 받게 되면 아이는 자기가 어떤 비행 행동을 하고 거친 언행을 쓰는 부분에서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벌만 주려는 생각은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자, 벌을 주고픈 부모들 입장에 충분히 이해를 하죠. 뭐 답답하고 뭐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이들이 무섭기까지 한 그런 상황. 그리고 아무리 이 얘기를 하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뭐 귀뚱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아무런 부모로서의 영향력이 제로라고 판단될 때 뭔가 강력한 벌이라도 시행을 해서 뭔가 행동을 바라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사실 벌은 다 큰 자녀에게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전에는 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아이를 잘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 큰 자녀가 되었다. 그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라는 세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스스로 움직이는 주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가끔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어릴 때의 자녀, 영유아기의 자녀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생산 라인에 있는 제대로 조립하고 제대로 깎고 제대로 결합을 시켜서 어떤 흠이 없는 그런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이 영유아 과정이라면 다 큰 자녀는 그 출고된 자동차를 활용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는요, 완성된 자동차는 운전대를 잡고 내가 그걸 몰고 가는 개념이지 끌고 가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몰고 갈 자동차를 끌고 간다. 끌고 간다는 말은 고장이 났거나 뭔가 결함이 있을 때 사고가 났거나 등등 그럴 때 끌고 가지 온전한 자동차는 몰고 가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 벌이라는 개념도 아까 어떤 부정적인 거, 마이너스 요소를 제거하는 거다, 줄이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벌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행동을 강화시키는 쪽에 들어갑니다. 마치 나무에 잔가지를 쳐내서 좋은 제목을 만드는 것처럼 불은 어떤 그런 것들, 잔가지와 같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서 좋은 나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행동, 즉 보상을 통해서만 좋은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좋은 제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잔가지를 잘 쳐내고 다듬기를 잘 할수록 좋은 나무가 되듯이, 그래서 산에서 아무렇게나 자란 나무하고 정원사가 관리한 정원수는 차원이 다르겠죠. 궁극적으로 좋은 라인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개념입니다. 벌이 벌로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벌을 주는 주체와 벌을 받는 객체 사이에 일종의 동의, 서로가 합의된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죠. 하다못해 옛날에 사극 같은 걸 보면요, 이 벌을 줄 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분명히 확인을 하죠. 죄를 알고 있는지, 왜 이 벌을 시행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뭐 혹은 신하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뭐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탄원하는 장면도 나오죠. 우리가 잘못을 한 주체이니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이에게 뭔가 벌을 시행할 때는 벌을 시행하기 이전에 어떤 그게 왜 잘못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논리가 필요하고요. 근거와 논리를 통해서 아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효과적입니다. 그럴 때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해했지? 근데 벌 받을만 하지? 그래서 벌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또 말하면 그것도 그 나름의 어떤 이해와 어떤 논리와 근거를 통해서 이해와 납득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훨씬 낫지만 벌의 범위를 시행하는 부분도 선택권을 아이한테 넘겨주면 됩니다.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고 이만큼의 잘못을 했는데 자, 이 상황에 내가 어떤 벌을 줘야 될까? 네가 어떤 벌을 받으면 되겠냐? 라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벌의 범위, 벌의 어떤 정도, 강도를 스스로 정하고 그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할 때 일방적으로 벌을 주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가 그걸 선택할 때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벌을 주면 아이는 그것을 역반응의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을 위한 명분으로 삼을 위험이 다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벌을 주는데도 역반응을 일으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벌을 줘야 되고 그럼 그 벌의 효과가 이유가 없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반항적인 또 행동을 또 하게 되고 그럼 또 벌을 줘야 되고 이러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줄 때는 절대로 주의할 점이 지레짐작으로 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지레짐작, 이 정도는 알겠지, 잘못한 거 알겠지, 이렇게 부모가 지레짐작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아이들의 경우는 그 잘못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 부모가 어떤 벌을 주면 이게 그 행위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벌인 줄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아이는 이게 벌인지 모르고 부모가 나를 학대한다거나 이유도 없이 그런다거나 아주 황당해하고 오히려 더 역반응을 일으키는 더 분노하고 더 반항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위험이 다분하다는 거죠. 그러니 부모들이 쓰는 말 중에 잘못한 놈이 그것도 몰라 라고 채권할 수 있지만 진짜 당사자는 잘못의 주체인 아이는 그것도 모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너 오늘 내가 이렇게 벌을 주려고 하는데 왜 벌을 받는지 이유를 알아?
그럼 모른다고 얘기하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벌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그 잘못의 크기만큼 벌의 크기도 다 맞아 떨어져야 벌의 효과가 있는 거지. 벌은 잘못은 이만큼인데 벌을 이렇게 주거나 잘못은 이만한데 벌을 이만큼만 주거나 이러면 둘 다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벌을 받는 주체도 자신의 잘못임을 시인하는 작업, 인정하고 이해하고 납득하는 수준, 그리고 그 벌의 시행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하지 않고 딸게 받겠다는 그런 스스로가 책임의 주체가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벌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지는 법을 동시에 배우는 또 하나의 교육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